보고서는 RF, HIC, 그 다음에 세아 제강,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인선 ENT, 그 다음 대웅 제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RF, HIC는 5G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5G 회사 주가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4분기 매출은 355억으로 YY 대비해서 19%, 거의 1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억으로 YY 대비해서 마이너스 24%가 빠졌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일회성 비용인 자회사 RF 시스템즈 관련 충당금을 20억을 제외하면 시장 기대치는 상회한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급 이슈가 일부 해소되면서 북미 버라이즌 매출 역시 2021년 2분기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면 버라이즌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2001년 당시 내놨었던 그 캐펙스하고 이번에 내놓은 캐펙스하고 한 10억 달러 정도로 더 상향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뭐 최대치를 잡는다고 하면 30억 달러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C밴드 관련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배나 달하는 증가를 발표했고요. 2022년도에 5G 관련 매출은 89.2%로서 1,078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북미 시장에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할 경우 업종 센티멘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5G 말고도 전력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스마트폰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이제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잡아서 67.5%의 정도의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아제강이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14만 8천 원을 유지했고요. 현재 주가는 8만 9천 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포스코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이슈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4,522억 원으로서 QOQ YOY 대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37억 원, YOY 21%, 연간으로 치면은 1927%나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하반기로 들어서 수주 공백과 부진한 신성장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견조한 에너지 용광관과 기타 수출 회복이 결과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자, 미주양이 에너지용 강관 가격에서는 여전히 좋고요. 수출 부분이 롤 마진을 커버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9.7%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수시장은 아직도 관망세고요. 중국산 열연 가격 회복이 2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리그 카운트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하부 구조물 소재 그리고 LNG 터미널향 신규 수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신규 라인 상반기 내에 세팅을 완료하고 수주를 준비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주들 갖고 계신 분들 상반기까지는 좀 대기하셔야 됩니다. 6월에 법안이 다시 한번 재추진되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쯤이면은 뭐 금리 인상도 한 차례 지나갔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조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LS고요. LS는 이제 제가 꾸준히 영상으로 좀 팔로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출은 23%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45% 증가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전력선 수주가 늘어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전선과 니코도 재련이 0.7%씩 상승했고요. 엠트론 수익성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엠트론 수익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제품의 경쟁력은 곧 수주 경쟁력인데 대만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더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올해 말씀드렸고 또 공장 증설도 이제 23년도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긍정적 모멘텀으로 차츰차츰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 전선 수주가 신재생에 관련해서 기술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좋고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도 적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 좋고요. 인프라 확대 투자가 된다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 구리 가격도 하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계열사 한 곳의 가치만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상자 회사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S 알루코, LS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LS 엠트론도 이번에 추가가 됐고 그 얘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전선 아시아도 있고 LS 네트워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선 ENT고요. 인선 ENT는 폐기물 업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IS 동조와 함께 설명해 드려서 연관되어 있는 보고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매출액은 65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서 연간에서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고철 시세 상승에 따른 자동차, 재활용 부분에 호조가 있고 전사의 외형 성장도 이루어졌지만 또 그 건설 폐기물 사업장 두 곳을 이제 인수한 효과가 좀 사라졌고 경쟁이 심화돼서 이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감소하게끔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립 단가 하방의 압력이 올해도 들어서 계속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소폭 개선될 예정으로 좀 보이고요.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이 확산되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도 괜찮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실적은 계속 좋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주택 공급 증가에 대한 건설 경기가 괜찮아지면 또 폐기물 업체도 같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9월 말부터 영은산업 환경의 소각로가 증설되면서 이 부분 매출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좀 강화하기 위해서 IS 동서가 북미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리시온이라고 아까 기사에 써있었는데 이것도 리시온 써있네요. 발음의 차이겠죠, 영어니까. 리시온의 지분 투자를 5% 정도 했었고요. 5% 정도 기사에 봤을 때 국내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동사의 자회사 인전 모터스의 사업 영역만큼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를 짓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또 목표가 좀 높네요.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들이 있을 거고요. YOY 대비 성장을 영업이익으로 많이 했고 매출액으로서는 조금 다소 약간 소폭 상해 좀 성장했다 하는데 매출액은 컨센서스상 부합하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상회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과 수출 성장이 실적세를 이끌었고요. 그 중에서 나보타가 고성장세를 취하고 있고요. 일회성 마일스톤 유입이 없이도 ETC 성장해서 성장을 했고 나보타 매출이 증가해서 원가가 54% 낮아지면서 매분기 2,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매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는 네시움 이 약품이 부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팩수프라잔이라는 것과 넥시움 제네릭을 이제 판매를 할 거고 또 나보타 판매를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상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마진의 넥시움 판매를 이제 종료하면서 고마진. 올해 이제 이번에 트렌드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제 약들도 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원으로 하향을 한 거네 이게. 네, 그래서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네, RFHIC 오늘 일봉상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네요. 네, 또 분기 배당에서 또 150원에 배당을 또 지급을 했고요. 네, 4분기 실적도 나왔네요. 호실적이라고. 네, 실적의 반등이겠죠. 네, 사실 주가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노려서 들어갈 만하긴 하지만 월봉상으로는 또 그렇게 들어갈 만한가 싶기도 하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좀 노리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8,000원? 애매하죠. 8,000원이면 수수료 떼고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빨간색 들어가는 종목들은 잘 안 삽니다. 옛날에 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좀 호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고생시킨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주일 3개월 납폭차가 되게 커요. 되게 커요. 납폭차가 이렇게 이럴 만큼 3개월인데 이게 그럼 1년으로 본다면 네, 그렇죠? 거의 빠질 땐 계속 빠지고 물론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3년 잡아야 이제 저점이 보이니까 새롭게 5년쯤 해야 여기서 올라온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년에서 2년치에서 이만큼씩 올라갔고 여기서 꺾여서 내려갔고요. 네, 여기서 다시 꺾이고 이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코스닥 종목이고 또 시가총액 8,000억 정도라면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긴 한데 코스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적으로는 조금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럼 이제 차라리 다른 주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상 낫지 않나. 네. 보고서상 1%는 괜찮았는데. 네, 세아제강이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일봉. 이거 뭐죠? 어젠데 실적이 어제 나왔군요. 실적이 엄청난 강세로 시세 분출을 했다가 다 떨어졌네요. 네, 이러면 안 되죠. 뭐 하는 겁니까? 작년 영업이 이거밖에 없겠죠. 전년 대비해서 140% 오른 거. 이러면 당분간 못 갑니다. 그죠? 주식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뜻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실적인데 실적이 반등을 했으면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다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음봉을 돼버리면 오늘 상승은 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으로 상승한 거지 다시 이렇게 꽂힐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면 세아제강도 좀 그렇죠.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있어요. 지금 그죠? 애매한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좋았으나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 시가총액도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소형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재무상으로는 좋습니다. 재무상으로 좋고 PER도 굉장히 낮고 배당금도 2,500원씩이나 주고 좋습니다. 좋고 또 세아 지주가 또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분을 또 넓히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긍정적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실적 때문에 이 봉 하나 망친 것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아제강 또 약간은 좀 홀딩의 느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꾸 이렇게 찍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LS 오늘 2% 올랐네요. 2% 올랐고 주가 저평가입니다, 여러분. 저평가 구간이고 9만원까지 좀 보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9만원까지 좀 봅니다. LS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매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풍력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 PR도 그렇고 자회사들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모멘텀은 더 커지겠죠. 지금이 저평가라고 봅니다, 저는. LS. 자, 다음은 인선 ENT고요. 오늘 3% 올랐습니다. 여기도 제가 주가상 봤을 때 약간 저점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이번 달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끝났고 이제 월봉이 생길 텐데 다음 주 월봉 방향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아예 IS 동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5% 올랐네요. 역시. 이런 기사들 때문에 5% 올랐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건설주들이 오늘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올른 거라서 그래서 약간 IS 동서는 제가 상승 분위기 벌써 탔다라고 말씀드렸고 인선 ENT는 약간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웅제약 볼까요? 자, 대웅제약 보시면 2% 오늘 상승했고요. 아, 여기도 이거 뭔가요? 이거 자꾸 이런 거. 1월 24일 임상 효과. 예,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시세가 나오면 이게 시세가 나오면 안 되는, 이게 잔잔한 호수에 이게 올라가는 일은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못 가죠. 예, 월봉상 저점, 예, 저점 바닥은 맞습니다. 근데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해야겠죠. 예, 이번 장에서 계속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RFHI, 그다음 세아 제강, 그다음에 인선 ENT, IS 동서, 대웅제약까지 우선적으로 시세가 많이 분출됐던 회사들이고요. 그나마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건 인선 ENT하고 LS,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 LS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